한여름이 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유아기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 북쪽 경계선에 놓여 있던 장마전선도 들리면서 한반도 부근으로 북상하게 됩니다. 이 장마전선이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한 달여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북한은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시작해서 늦은 시기에 끝나게 됩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 남쪽에 맑은 구역이 나타날 텐데요. 이 부근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맑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 가장자리로 해서 동서방향으로 장마전선이 넓게 구름대가 분포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밖의 공기 간의 성질 차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을 담은 컵을 여름철 야외에 놓아두면 컵 표면에 물방울들이 맺힙니다. 이는 컵 안과 컵 바깥의 공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이 역시도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압도적인 덥고 습한 성질의 공기 기단과 그 밖의 기단의 성질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확장해 우리나라를 이번에는 완전히 뒤덮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위성사진으로 보게 되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데요. 빨간색 점점점으로 보이는 낮은 구름대들도 같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서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따라서 초봄에 나타났던 더위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봄에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들면서 서쪽이 더웠던 반면에 이번 한여름에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들면서 태백산맥 동쪽과 소백산맥 동쪽에 폭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이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의 최고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더위가 나타나게 되면 밤사이에 열대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열대야란 밤사이에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낮 기온이 높이 오르다 보면 밤사이에 기온은 떨어지겠지만 어차피 해는 다시 뜨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폭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높고, 만약에 출발을 높게 시작한다면 그 다음날 낮 기온은 더 높이 올라가겠죠.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몰고 오는 덥고 습한 수증기는 마치 이불과도 같은 열의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사이에 지면에서 방출되는 열을 가두어 둠으로 인해서 열대야를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는 폭염 외에도 소나기가 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는 가벼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낮 동안에 지면이 많이 가열되면 떠오르면서 소나기 구름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국지적으로만 비가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옥수수 알갱이를 후라이팬에 놓고 가열을 했을 때 예를 들어 20-30분 뒤에는 모든 알갱이가 팝콘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중에 어느 옥수수 알갱이가 먼저 터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됨에 따라서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알겠지만 그 중에서 어느 곳이 먼저 터질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